노희 변호사님 오늘 얼굴에 만개한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좋은 일 있으십니까? 허탈한 웃음이라고 허탈한 해주세요. 웃음이에요. 예. 아니 코스피가 4,200을 넘었는데 저는 뭐 네, SK 하이닉스 30만 원에 팔고 지금 60만 원인데. 60만 원인데 참네요. 삼성전자 지금 야. 12만 원 됐잖아요. 네, 제가 또 그때 기뻐가지고 8만 원에 팔고 좋아했는데 뭐 하는 짓인지. 아니 저도 여러분께 지난주에 이제 공표한 바가 있듯이 제가 하이닉스 500만 원 들어갔는데 수익률이 뭐 일주일 사이에 10%가 넘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네. 야, 부럽다. 500만 원을 넣을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5천만 원을 빌려서라도 넣었더라면 정말로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하면 안 되는 이게 거예요. 한계야.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민동희 평론가님은 정말로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 아 저는 안 했는데 네. 워낙에 이제 이 코스피 지수가 상승 좋으니까. 지수를 치고 갈 것 같으니까 와이프가 시작하셨어요? 지난주에 아주 소량의 일부 종목을 샀거든요. 야 소량의 일부 종목을 일부 종목 이름이 뭐예요? 일부 종목이요? 네. 지금 뭘 샀냐고. 구교영 기자가 샀다는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SK 하이닉스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아주 소량 샀거든요. 많이 올랐다. 왜냐하면 오늘 오른 게 저도 수익률을 자신 안 봤지만은 오늘만 거의 10% 가까이 네,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상승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야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고 국민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좋은 일이죠. 나쁜 일 아니죠 당연히. 네. 왜냐면은 기업이 잘 돼야지 사실은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상품이 계속해서 발굴되면서 장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아무리 봐도 부가가치가 막 높아지거나 그런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원래 유한 자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될 게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다만 네. 다만 내게 올라야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그냥 이런 말이나 하면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엄청 많다는 거. 한번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 예전에 왕창 망한 다음에는 거의 그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너무 괴롭습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놀란 게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초강세에 따라 가지고 올해 사상 최대 수익을 거뒀다는 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연간 누적 수익률이 20%를 넘어섰대. 국민연금이. 와. 우리 국민 근데- 입장에 너무나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 이제 수익률을 냈으면 왜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고 국민연금 어떤 식으로든 연금 개혁한다는 그런 소리들이 많았잖아요. 그거 그러면 일정 부분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년 말 이제 1,200조 원 정도의 규모였는데 만약 20%가 늘었다. 대충 덧셈뺄셈을 해보면은 약 그 200조 이상 불어난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따져보면?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연금이 고갈될 우려도 없어진 거고. 뭐 하는 거지? 연금 개그하고 있나 지금 보니까 지금 그런 느낌인데. 네. 그 예전에 그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막 우려했던 그런 목소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언론에 나온 전문가들도. 근데 이게 자, 보세요. 국민연금 지난 20년 동안의 운용 수익률이 6.27%였대요. 아 6.27%. 지난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2005년부터 2024년도까지. 근데 올해 연간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따져도 20%래요. 아우. 야. 그래서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 이제 많이 올라지는 게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것 때문에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진다. 야, 그거 정말로 놀랄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래대로 하자면은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었는데 네. 33년이 늦춰질 수 있다. 야, 이렇게 벌어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게 김남희 의원실에서 나온 거래요. 운용 수익률이 6.5%를 계속해서 향후에 유지를 하게 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90년까지로 33년 늦춰진다. 재정 적자 전환 시점도 2070년으로 29년 연장된다. 이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어도 믿어야죠. 그렇죠. 저희가 네. 믿어야 되는데 정말로 좋은 신호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런 주식 상승장을 이끈 것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에이펙이 정말로 성황리에 잘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 끝났죠.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나올까? 사실 나올 거라고 기대는 개인적으로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고요. 특히 저는 중국하고 관계하고 미국하고 관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잘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이거 가지고도 또 욕하는 보수 누가 친구들이 욕을 해요? 있더라고요. 예. 몰랐어요. 이거 백지다. 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터프하다.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뭐 도장 찍은 거 있느냐. 뭐 계획서 나왔냐 이러기도 하고요. 아니 양국 정상이 구두로 바깥에 언론에 얘기하는 것만큼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예를 들면 미국 가면 마음 바뀌어가지고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그럴 그런 수도 것도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난 트럼프 아직까지 아니잖아요. 트럼프는 지금 그럴 수 보니까. 있다고 봐요. 아니 당장 오늘 조선일보만 하더라도요. 왜 합의문 안 썼냐? 그러니까 왜 공동 기자회견 안 했냐? 아우, 진짜 왜- 뭘 해도 예, 왜 북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뭐 기사, 해설, 사설 다 썼어요. 그래요. 예. 야,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악감정을 갖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를 굳이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힘들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솔직히. 아 그래서 솔직히 정말 징글징글하다. 네, 개인적으로 징글징글하다 이 생각이 들고 좀 너무하다, 솔직히.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준석 의원처럼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나요? 자기네들이 얘기한 거가 사실은 다 틀렸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무슨 GPU를 그렇게 많이 주겠어? 5만 장 이상 주겠어? 막 이랬었잖아요. 야, 지금 몇만 장이야, 우리 지금 26만 26만 장 장을 온다며 준다는데, 보니까. 네. 근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마치 잘못됐다는 듯이 얘기하고 옛날에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뭐라 그랬어요? 한덕수가 있었어야지 관세 협상 잘했을 텐데 한덕수 없어가지고 이제 망했다 이랬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얼마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도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정신 승리를 너무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번에 경주 선언문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경주 선언문이 왜냐하면 워낙에 저 시진핑 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미중 간의 인식 차가 커가지고 맞아요. 이게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그 선언문이 채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에이펙에서 선언문이 정상 간의 선언문이 한번 채택이 안 됐을 때가 트럼프 1기 때였어요. 하필이면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번에 2기 트럼프 행정부이니까 야 이거 쉽지 않겠다. 정말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한 나라 정상 다 찾아가가지고 문구 합의해가지고 당일에 11월 1일에 그 했습니다. 아침에 매듭을 지었죠 우리가. 정리를 한 거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GPU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AI 컴퓨팅에 대한 경쟁이 세계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GPU 확보하려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판국에 우리나라에만 현대차에도 5만 장, 삼성전자에도 5만 네, 장, 뭐 네이버 예를 들면 네이버에는 6만 장, 그리고 SK에는 SK. 5만 장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도합 26만 장, 엄청난 공급량 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하고 놀랍던 게 지난 정부 때는 사실 그게 안 돼가지고 그쵸. 다들 괴로워했던 건데 왜 갑자기 이분이 이번에 에이펙 할 때 딱 나타나가지고 때마침 와가지고. 깐부치킨에 와가지고 제가 보기에 약간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런 선물을 왜 줬는지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전에 아마 자기네들끼리 이게 뭐가 좀 돼 있었겠지만 교감이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걸 받아들이고 자기네랑 교류할 만한 그 사람이 뭐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장사가 돼야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류할 만한 이 인프라를 자기네들이 이제 인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까지는 안 좋게 봤던 것을. 그래서 저는 사실 GPU가 뭔지 잘 모르고 이런 쪽에 컴퓨터 쪽이나 AI는 정말 문외한인데 현실적으로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이렇게 거대한 그림이나 큰 틀에서 이런 걸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이런 쪽을 잘 알고 이쪽을 육성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 윤석열 씨가 자기가 대통령 됐을 때 뭐 했어요? 반도체를 자기가 뭐 키우겠다 그러고 반도체 학과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그쪽 과학기술 쪽에 있는 뭐 예산을 막 깎아버리고 또 막 엇박자를 내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막 그랬었는데 그때 결국 아무것도 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전돼가지고 뭘 하는 걸 보면 대단하다. 저는 진짜. 그래서 깐부 모임 치맥 회동했을 때 어차피 이 GPU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네들이 소프트웨어를 어쨌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결국에는 그게 탑재가 돼야 되는 거고. 칩이. 칩이. 네. 그러면 이제 야 이렇게 뭔가를 하려나 보다. 사업적으로도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 현대차는 네. 왜 꼈을까? 이제 미래차가 이제 자동차에도 가는 거죠 현대차가 보니까. 구매하는데 예. 그것도 당연히 그러니까 들어가야지. 이게 이 사업자들끼리 만나가지고 뭔가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지 들었고 미리 그 전에 했겠지. 아니, 다한 거예요. 제가 네. 이제 정확히 이제 재계 좀 확인을 해봤더니 어떻게 답이 들어오냐면은. 재계 확인도 해요. 아니 그럼 제가 이제 과거에 또 IT 전문 기자로는 전문 기자까지는 아니고 IT 출입 기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가능한 부분인 건데 물어봤더니
야 그러면 우리가 치맥 회동은 왜 분명히 지금 그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 관련 칩 공급량을 받는 수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도 있고 SK도 있는데 그렇죠. 왜 현대차하고 삼성 이재용하고 그렇죠. 젠슨하고만 이렇게 치맥 회동을 했냐? 그렇지. 제가 이제 SK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SK에서 돌아오는 답이 뭐냐면은 자기들한테도 10월 초에 일찌감치 엔비디아 층에서 그날에 연락이 목요일날 저녁 때 보자라는 연락이 왔대요. 치맥 회동이라고 오지는 않고. 그래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대한항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에이펙에서 CEO 서밋을 전담하는 의장이었대. 아, 그래서 못 갔구나.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는 위수 지역 이탈하면 안 되는 거야. 위수 경주 지역. 밖을 떠나가지고 서울에 아. 가게 되면 본인 자체가 결례기 때문에 손님이 왔는데 의장이 없는 꼴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안 그렇죠. 갔는데 보니까 치맥 회동을 따로 한 거고 본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음 날 CEO 서밋에 금요일 날에 젠슨 왕이 연설을 만났죠. 했어요. 네. 그때 따로 만났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 놀랐던 게 원래 처음에 뭐에 대해서 놀랐냐면 이재용 회장이 원래 골프를 안 친다면서요. 근데 지난번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그렇죠.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 한다 그러면서 불렀잖아요. 네. 이거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그 5대 그룹 총수들이 가가지고 같이 이제 트럼프 만나가지고 이거 골프 했죠. 치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첫 번째 우리들에게 알려진 시그널이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깜푸치킨에서 모여가지고 또 이제 이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다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인가 그렇네요. 보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그것도 그렇죠. 딱 이 에이펙의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앞뒤로 이런 걸 해줬을까? 이게 저는 매우 놀라웠었고 이거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G3인가 보다. 아니 이 GPU 26만 장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은 아, 올해 그래요? 6월 기준으로 우리 흔히 아는 메타 아시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업체가 GPU를 35만 장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아시죠? 그가 운영한 XAI가 10만 장. 그 당월 기준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테슬라와 구글은 각각 3.5만 장과 2.6만 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 그 정도로 재고나 물량이 달리는 상황인데 그러네, 없네. 우리 기업이 26만 장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 26만 장 이 발표 나기 전에 우리 기업들이 이거를 확보하려고 해도 못했었잖아요. 그치.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실제로 이거 구입해야 된다라고 부처를 찾아갔었는데 퇴짜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예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이거 5만 장 확보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이 나경원 의원이 막 비웃었죠. 뭐라고 비웃었잖아요. 야, 5만 장도 봐봐. 재고 보유고가 이 정도니까 세계적으로. 아니 그거 실제로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준석 의원 되게 많이 비웃었거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오. 제일 많이 비웃었다. 제일 많이 비웃었어요. 그리고 양양자 의원 아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양양자, 이런데 양양자, 지금. 아, 정말.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영상에 다 남아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삼성에만 5만 장인데 어떻게 할 그러니까요. 거야 지금.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우리 정부가 정말로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라든가 국제 기업과의 협상에서 열심히 했다라는 것은 얘기 들어봤더니 그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도 무박 일정이었대요. 아예 계속 잠잘 계속 생각이 잠을 없었대요? 안 하고 원래 갈 생각이 있었는데 계속 우리 정부가 설득을 해가지고 1박도 하게 된 거라고 하는 거고 결국 그런 그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게 좀 일본에 늦게 왔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누가 말해주던데 그 트럼프 연설 때 있죠. 포디움이라고 연설 때 있잖아요. 그게 네. 미국 이제 뭐 글씨도 써 있고 뭐 이런 건데 미국 글씨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자국의 국가 명이 써 있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미국을 터부시했나 내가 지금 영어가 잘 써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 CEO 서밋을 하면은 얼마 전에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행사 측에서 제고와 주최 측에 제고한 그 포디움에서 연설하는 게 아니고 미국은 자기네가 미국에 가져와? 공수해 온대. 아. 그러다 보니까 무려 사전 준비 시간이 40분이래. 그러니까 와. 미국 대통령이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를 알았던 게 그 포디움이 들어오는 게 그리고 야. 엄청 육중하대요 크기가. 저희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 육중해가지고 그냥 보통 아. 우리가 그 연단 가져올 때 보면은 사람들이 몇몇 들고 오잖아요. 네. 들기가 불가능한 사이즈와 무게여가지고 수레로 오. 바퀴 달린 수레로 오. 옮겨올 정도로 크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야,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행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얘기 들어봤더니.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실제 실무단에서는 이제 이번에 사실은 되면 좋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안 될 수가 없다. 이 사람도 하고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그래서 그 실무단들이 대통령의 격려를 믿고 아. 그냥 끝까지 추진을 했다는 얘기예요. 야.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라는 사람은 완벽하게 분석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이 사람도 지금 이 바깥 실정하고 자기네 나라 실정하고 또 이 사람이 내년에 이제 그 선거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평화상전제 깨진 다음에 이 사람 입지가 조금 약간 안 좋아졌을 때 무엇을 이 사람이 가져가고 싶어 할 것인가를 이제 이 대통령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끝까지 제일 믿었던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게 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아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오갈 때 경우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통상적으로 서밋을 하면은 주요한 인사들하고 사전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단에 오를 거 아닙니까? 그 백스테이지에는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산업부장 김정관 장관하고 최태원 회장 두 사람만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산업부 장관 그리고 기업의 회장이 가게 되면은 우리 수행은 따르잖아요. 수행까지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완벽한 공백 상태에서 그 두 사람만 들어오게 한 다음에 트럼프랑 악수하고 얘기하고 환담하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안보 때문에? 그 안전 문제 보안 경호 때문에 때문에. 완벽한 공백 완벽하게. 상태를 만들고 주변을 이렇게 그 연설을 하게 하고 그게 한다고 실제로 하더라고요. 영상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 같은 걸 간단하게 하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아, 트럼프가 총 한 번 맞아가지고 더 그런 맞아요. 더 그렇게 되는 거죠. 더 그렇게. 이동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앞에 있던 수행원들하고 기자들도 카메라 들고 이제 이동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백악관 관계자가 정확하게 스탑, 스탑, 소리를 막 질러요. 소리를. 네,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질 못하더라고. 네.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이동. 그런데 일본은 끝날 멍청하게 때까지. 아베 골프공을 주니 총마다 주고 아베 골프공을 총맞은 사람한테 주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되게 신뢰가 신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진짜 말이 안 네. 되는 행동이었지.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은 사전에 다 배지를 달아야 된대요. 아, 이 그러니까 사람은 경호원들이 멀리서 확실한 식별할 수 사람이다. 있게 확실한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다. 이걸 사전에 비표를 나눠주고 아. 그 다음부터 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